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하는 릴레이 토크. 오늘은 모든 분야별 협치 영역에서 이 주민과 공무원이 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동행 공동체 구성에 앞장서는 이 성북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모셨습니다. 청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책 읽는 걸 좋아하세요? 굉장히? 예, 저도 평소에 책 좋아하는 편입니다. 시간이 별로 안 날 텐데요, 그죠? 예, 근데 또 읽다 보면 책에서 얻는 아이디어도 많고요. 예. 예, 그래서 좋아하는 편입니다. 주로 요즘에 이렇게 읽었던 책 중에서 기억나는 책 없어요? 최근에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하라리라고 하는 이스라엘 학자인데요. 네. 사피엔스라는 책인데 인류의 역사를 이제 사람이 왜 인간 집단이 세상을 지배하게 됐는가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들 중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이런 이야기인데 참 재밌었습니다. 사피엔스 예. 그런 거. 그렇습니다. 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책장을 이렇게 아파트 주민들이 선물했다 그러는데 감동적이었겠습니다, 아주. 예, 그래서 우리 상월곡동에 있는 동아에코빌 아파트 주민들인데요. 네. 그 동행 공방이라는 걸 이제 본인들이 만드셔가지고 네. 폐 가구 자재 같은 걸 가지고 네. 이제 가구도 만드는 걸 배우고 또 그거를 이제 장애인 집에다 가서 이제 봉사도 해드리고 하는 걸 하면서 네. 이제 샘플로 만든 책장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구청장실에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책상 바로 뒤에 딱 이렇게. 그래요? 예, 놓고 있습니다. 더 독서 많이 하셔야겠네요. 예. 그럼 마을 성북구 주민들도 그런 이제 독서라든가 책 읽는 이런 분들의 캠페인도 많이 진행되고 있겠습니다. 예, 사실은 마음의 양식이 네. 결국에는 마을의 양식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멋진 말입니다. 예, 그래서 독서 토론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이제 쭉 꾸준하게 해왔는데요. 네. 500개를 목표로 네. 독서 동아리를 꾸리고 있는데 현재는 150개 정도까지는 네. 저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앞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할 예정이고 도서관이 제가 이제 취임해서 3개였던 게 지금 13개가 마을 도서관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수장님 조금 전에 동행 공방이라는 말씀하셨는데 동행이 아주 성북구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러 방송, 언론 이런 데서 주목을 하고 이제 계시긴 한데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갑을 계약서하고 이제 아파트 경비원들에 대한 갑질 이런 게 이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을 때 우리 주민들께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고용 보장도 해드리고 또 최저임금도 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윈윈하는 그런 이제 동행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어요.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동아 에코빌 아파트라는 곳에서 갑을 계약서를 동과 행, 그러니까 함께 행복하자. 함께 간다가 아니라 함께 행복하자. 그렇습니다. 행복한 행자를 쓰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만드신 계약서거든요.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 아파트 입주자 대표 그러면 이제 한 푼이라도 아끼고 이렇게 CCTV를 바꾸고 사람 좀 해고하고 이런 게 보통인데 오히려 최저임금 보장해드리고 우리가 한 마을 아니냐. 그러니까 갑질이 아니고 정말 동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더 중요하다. 이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감동을 받았는데요. 우리 성북구에서는 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먼저 만드신 이 동행 계약서를 우리 성북구청 전체 이제 모든 계약서를 동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조례도 만든 바 있고요. 동행 조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성북구청에 납품하는 모든 납품 계약 서류에는 갑을 단어가 빠지고요. 동행 이렇게 해서 우리 행복한 성북 공동체를 함께 만들자. 이런 이제 다짐을 담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럼 그 계약서에는 갑이 무슨 잘못했을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민사상 이런 게보다 업체 이름이 그냥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로 각자가 주체가 함께 새로운 그런 행복한 공동체 이런 이제 비전을 공유하는 것이죠. 갑질 논란을 막을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실제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어떤 면에서 효과가 나타났습니까? 우리 경비원 아저씨 분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들어보면 일하시는데 굉장히 행복하시다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후미진 곳이나 어려운 일 이런 일도 뭐 마다 않고 나서게 되신다고 하고요. 네.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경비원 아저씨분들하고 터놓고 네. 또 믿고 이렇게 맡기고 네. 하는 일들을 아주 이렇게 흔쾌하게 하시게 된다 그러고요. 그래서 네. 무엇보다 살아가는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서로 상호 함께 정말로 정이 묻어나는 그런 동네가 되니까 우리 삭막한 이 도시에 이 신뢰도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오히려 고립의 상징인 아파트가 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상징으로 마을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저는 뭐 아주 도시에서 우리 이제까지 패러다임과는 상당히 다른 좀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배려와 하죠. 이제 포용의 예. 사실상 그 생활정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거네요. 저 높으신 분들 잘 못하는 거 바로 밑에서 일어나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라는 게 보니까요. 네. 시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잖아요. 그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나 이제 뭐 국회의원들이야 뭐 좀 그래도 가깝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뭐 잘 못 보거든요. 네. 근데 가까이에 있는 이 마을 단위의 지방 정부들에서 이렇게 친밀한 네. 그런 공동체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아 나가는 거 이런 게 결국 민주주의라는 게 이런 신뢰 속에 작동하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학자들도 네. 지방자치가 결국 민주주의 학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로 네. 그 실감을 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총장님 그 동행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뭐 이게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동행 이름 저희들이 붙여왔고요. 예. 맞습니다. 성북구가 이제 동행을 네. 그야말로 핵심 가치이자 브랜드로 이제 삼자 이런 취지에서 동행 경제 동행 경제. 예, 그건 그렇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전통 시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보통들은 마트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굉장히 어찌 보면 네. 뭐 경쟁하면서 전통 시장이 이렇게 죽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은데요. 네. 정릉 시장에 보면 개울장이라고 있습니다. 개울장이요? 예, 그래서 개울가에서 우리 많은 청년 셀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소품들이나 아이디어 상품들을 가지고 나오고 또 특히는 집에 있던 여러 가지 소품들을 교환하는 그런 이제 장터를 그야말로 만들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 웃고 노는 일종의 놀이터이기도 하고요. 3일장 그런 식의 개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개울가에 열린다 해서 개울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뭐 놀장, 네. 마라장, 교환화장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오히려 형성됨으로써 네. 전통시장이 오히려 마을 장터의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문화 교류의 장도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그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 중에 하나가 네. 전통시장에 아주 젊은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네. 편안하게 나와서 책도 보고 예, 거니는 그런 이제 일들이 벌어지면서요. 이 정말 그야말로 함께 행복한 경제. 네. 예, 이 경제라는 게 꼭 뭐 사실 돈 만 원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예. 그걸 통해서 이제 서로가 이렇게 함께 느끼는 그런 이제 풍성함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지역 경제 아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이제 동행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을 예, 벌이고 있거든요. 그럼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열립니까? 한 달에 두 번씩 두 번? 토요일 날 열리는데 이번 네.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입니까? 예, 그래서 4월 20일 날 한번 오시면 네. 예, 정말 이 봄에 멋진 우리 동네 한번 느끼실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동네 주민들 많이 가겠네요. 아유, 많이 오시죠. 정말 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요. 정말요? 예, 오. 정말로 많이. 이제 지난해에 박원순 시장께서 오셔서 네. 깜짝 놀라시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 동행 관련해서 또 상생 아파트 공동체? 네네. 네, 이거는 어떤 겁니까? 동행 아파트입니까, 이거는? 예, 이제 우리 아파트들에서 보면 아까 이제 동행 공방 잠깐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네. 우리 아파트 주민들께서 보면 혼자 사시는 분들이나 또 두 분만 사시는 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네. 또 이분들끼리 모여서 밥도 같이 먹는다든지 또 집에 쌓아놓은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작게 이렇게 아나바다 장터를 연다든지 또 아이들을 서로 함께 돌본다든지 작은 도서관 속에서 함께 이렇게 아카데미를 많이 연다든지 하면서 네. 아파트 공동체 내에서 절전 운동을 통해서 전기료도 아끼고 지구도
좋게 하고 또 막상 본인들의 공동체도 이루고요. 네. 다양한 활동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아파트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지만 네. 쉽게 그렇게 작은 공동체 만들기가 쉽지 않던데요.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는 이제 네. 이 도시에서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 아카데미를 저희들 꾸준하게 6년간 해왔는데요. 거기서 만난 분들이 이제 서로 교류하면서 네. 예, 아파트 리더들로 그래서 마을의 리더들이 좀 중심이 돼서 이런 새로운 아파트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뭐니 해도 깨어있는 시민이 예, 새로운 그런 마을 문화를 이끌어가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시민들 국민의 의식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촛불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게 결국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살아가는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서 네. 구체적으로 자기가 풀어가고 또 그걸 통해서 더욱 많은 사람들과 그 혜택을 공유하고 네. 그래서 내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그런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도 새로운 그런 이제 정말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이제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게 되죠.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방정부와 지방자치 그리고 네. 어떤 지방정부가 하고 있는 생활정치와 밀접히 결합되면서 바탕이 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 도전숙은 뭡니까 이거? 저희들이 성북구가 이제 하나의 좋은 점은 대학이 많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다는 것인데요. 네. 다만 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일자리를 지역에서 함께 가지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불안정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역의 입장에서도 이분들이 자신의 끼와 꿈을 네. 우리 지역에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SH공사와 함께 네. 예전에는 소득 기준으로만 뽑던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네. 좀 대폭 완화를 해서 창조 인력들 그러니까 창조 경제에 종사를 하거나 혹은 뭐 문화 창조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직업을 준비를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입주 자격을 부여해서 지금 이제 임대주택 클러스터를 만드는 그런 작업인데요. 일터와 주거가 함께 하니까 문화도 함께 만들 수 있고요.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주 좋은 사례거든요. 이게 네. 전국적으로 아주 이렇게 화제가 되어서 네. 공공주택특별법까지 바꾸게 되고요. 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게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북구가 네. 좀 더 도전적이고 그래서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래서 곳으로 도전숙입니까? 그렇습니다. 도전숙.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으셨던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전국 최초로 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앱, 네. 앱 센터를 직영을 하게 됐는데요. 그 직영하는 친구들이 이제 저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네. 안정적인 숙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제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제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제도를 고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만 그렇겠네요. 결국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네. 1년 반의 준비를 거쳐서 이제 한 3년 전부터 좀 차근차근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2년 안에 10개소를 네. 개소를 할 예정인데 현재는 63개 업체가 네. 여기 입주해서 성과를 여러 가지를 거두고 있는 그럼 중입니다. 도전숙 1호, 2호, 3호 뭐 그렇게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5호까지 공급이 됐고요. 5호까지요? 예, 곧 10호까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그 거기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 주거도 해결하고 네. 또 오피스도 쓰고 뭐 그런 거네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친구들과 같은 직종이거나 네. 거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시너지가 서로 나게 이제 되고요. 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뭐 교류도 하고 예, 예. 서로 또 뭐 거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잖아요. 네. 예, 결국 그래서 그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서 경제가 시너지를 내고 활성화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럼 그 도전숙에 제가 들어가고 싶다. 네. 그럼 뭐 아무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이제 연령에는 제한이 크게는 없고요. 네. 다만 아무래도 좀 젊은 분들 그렇겠죠. 위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네. 소득 기준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요? 자세한 것은 우리 지역 일자리 경제 거래를 주시면 네. 도전하는 청년들이면 언제든지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건 좀 심사를 좀 내부 심사를 좀 하는 모양이고요. 예, 엄격하게 그렇습니다.
창업 의지라든가 뭐 청년들의 어떤 네. 상황이라든가 그런 그렇습니다. 거 예, 예. 알겠습니다.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가능성을 그렇죠. 예.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 아동 친화 도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성북구가 전국에서 최초의 아동 친화 도시로 유니세프에서 그렇습니다. 네. 유니세프에서 인정을 받았는데요. 아동이 행복하다는 것은 결국 가장 약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뜻이라서 네. 아동 친화 도시를 저희들 성북구의 아주 중요한 그런 정체성으로 네. 브랜드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벌써 41개 지방정부가 네. 이 함께 지방정부 협의회를 만들었고요. 네. 제가 초대 회장으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아동 친화 도시.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동 전용 보건소를 네. 전국 최초로 저희들이 개설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주 폭발적인 그런 이제 환영을 받고 있거든요. 아동 전용 보건소. 그렇습니다. 네. 보통 보건소 그러면 이제 아픈 글쎄 사람들이나 말이에요. 뭐 어르신들이 보통 연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즘 가장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저출산도 문제고요. 네. 또 이 부모들이 아이를 낳을 준비가 덜 돼서 네. 어떻게 키워야 할지 그리고 4세까지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하는데도 네. 그때 아이들한테 뭘 해줘야 될지 부모들이 잘 준비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데요. 이런 걸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 보건 체계 내에서 공적으로 네.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렇게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델인데요. 이게 전국에서 벤치마킹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 성북구에는 그런 보건소 지소겠네요. 지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정릉동에 하나 만들었는데요. 네. 곧 이제 장위동 쪽에도 하나 개설할 예정이고요. 300명을 일주일 안에 모집하겠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마감이 됐고요. 네. 더 모집해달라고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고 계신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예. 그 예산이 많이 드나요? 지소 만드는데? 이번에 개소하는 데는 7억을 드렸는데요. 네, 꽤 드네요. 좀 보다 중요하게는 사실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더 중요하지요. 그렇겠죠. 앞으로 예. 노하우를 더 쌓고 더 부모님들과 함께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각 동마다 아무래도 목표가 그렇겠네요. 저희들이 이제 쉽지 않겠습니다만. 지방 재정이 어려워서 참 고민인데요. 네. 좀 더 자치분권의 그런 권한이 확대가 된다면 참 소망스러운데요. 좀 도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예.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구성이 되면 아무래도 뭐 지방 분권에 따른 개헌 문제는 불가피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촛불광장의 네. 민주주의가 우리 시민 생활로 직결되려면 네. 아무래도 더 많은 지방 정부들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민주주의를 진전시켜야 할 텐데요. 네.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런 아동 전용 보건소와 같은 사례들이 전국으로 확대되려면 네. 그런 이제 새 정부가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자치분권에 애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결국 이제 우리 김영배 청장님은 완전히 현장에서 네. 지방 분권이 왜 필요하고 그죠? 지방자치 예산이 왜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인지 네, 네. 이런 걸 거의 이제 이런 사업을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뭐 좀 하려 그러면 또 돈이 없네. 그럼 또 어디 가서 이걸 달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실 것 네, 같아요. 늘 그런 고민인데요. 네. 지난 메르스 사태 때도 보셨지만 시민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부야말로 시민들이 요구하시는 거, 어려워하시는 걸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반응성 있게 해결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 정부들이 좀 더 시민들의 요구에 잘 응답할 수 있도록 그런 재정적 조건과 여러 가지 조직적 조건을 갖추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제가 속한 정당에 한 500여 명의 정치인들이 함께하고 있는 전국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 회장인데요. 네. 앞으로 더 자치분권이 확대되고 시민 생활이 정말로 좀 질적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겠다는 약속도 지금 말씀하신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 네네.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기초단체장 46명과 광역기초의원 네. 합쳐서 한 500여 명이 함께 네. 자치분권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는 자치분권 그런, 민주공화국. 네, 분권의 이야말로 네. 시민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신념을 가진 그런 이제 모임인데요. 네. 우리
이 민주공화국이야말로 시민들이 주인인데 시민들은 동네에서 살고 이 동네의 주인으로서 제대로 활동을 하실 때 우리 민주공화국도 더 풍성해진다. 네. 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이제 노력을 할 텐데요. 나중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개헌 논의를 할 때 네. 자치분권에 대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총장님, 그런데 개헌을 해서 헌법에 이제 예를 들면 지방자치 관련 분권에 대해서 네. 조항을 넣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상 그거는 이제 명시적인 조항이란 말이죠. 네, 네. 구체적으로 그럼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 법률 제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네, 네. 어떤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가장 크게는 재정이 저희들이 이제 너무 약하니까요. 네.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시민적 요구에 맞추기가 어려운 네. 이런 이제 제약이 하나 크게 있고요. 그거는 이제 조세제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8대2 정도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최소한 7대3 정도는 돼야 되고요. 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 약하신 거 아니에요? 뭐 이제 조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순서대로 가면 좋겠다 싶고요. 네. 프랑스 정도 되려면 사실 6대4 정도 돼야 하는데 네. 저희들이 일단 우선 7대 7대3 정도만 되더라도 네. 상당히 많은 진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지방 정부가 예를 들면 50만이 인구를 가진 저희들과 네. 3만이 가지고 있는 군이 똑같이 단체장과 의회를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네. 미국이나 외국처럼 그 지방 정부의 형태, 그 월급의 수준, 그리고 공무원의 숫자,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그야말로 자치가 진행이 되고 그래서 오히려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정말로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리고 이제 경찰 자치, 교육 자치까지도 네. 정말로 이제 지방삼으로 맡겨져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고 장기 비전을 스스로 짤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획기적 진전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죠. 제주도에는 자치 경찰이 있는 있습니다. 모양인데, 예. 물론 이제 중앙 정부 같은 경찰도 있지만은, 네네. 그건 또 다른 역할을 좀 하는 모양이에요, 실제로요. 네, 뭐 아직 완전하진 않습니다만 네, 제주도에서 실험이 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 동네에 도둑을 방지를 한다든지 또 안전을 도모를 한다든지 교통 편의를 제공한다든지 할 때 네. 시민 참여를 통해서 경찰력만이 아니라 이 함께 더불어서 거버넌스를 통해서 더 효과적인 교통이나 치안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반드시 결합이 돼야 하고 시민 참여가 보장이 돼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자면 지방 자치가 이제 20년을 넘어섰기 때문에 네. 성년으로서 자기 길을 뚜벅뚜벅 할 수 있도록 이제 중앙 정부가 통 크게 형으로서 그 경찰권 쉽게 안 넘겨줄 것 같은데요. 네, 그죠? 뭐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제 시민들께서 성숙한 시민성만큼이나 우리 지방자치가 이제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좀 신뢰를 좀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교육자치 문제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하여튼 뭐 제4차 산업혁명 얘기를 나오면서 네.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창의력이 필요하다. 교육자치 그렇습니다. 부분에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육감 한 명 선거를 통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네. 교육 자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민적인 협의, 네. 시민적 참여 네. 이런 게 교육 과정에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와 함께 네. 마을에서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행정적 부담에서 대폭 벗어나서 네. 그야말로 전인적으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이 우리 아이들을 함께 품어나갈 수 있는 마을 전체가 그야말로 하나의 놀이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전인적으로 성장하고 창조성을 어릴 때부터 키울 수 있는 네. 이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우리나라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저는 그야말로 교육자치를 통해서 실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대폭 결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어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제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도 가장 선결적 과제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창조성은 결국 어릴 때부터 얼마나 편안한 마음과 안전하게 자라고 또
자신의 꿈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제 이 안정성을 가지고 자라나느냐 네. 여기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새로운 그런 국가적 도약을 위해서도 네. 교육 자체가 획기적으로 좀 진전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최근에 대선 토론회 TV에서 많이 하잖아요. 네. 총장님이 나가시면 잘 하실 것 같아요.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유, 하여튼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총장님. 네. 예.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특히 제가 오늘은 이제 자치분권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네, 그 시간을 네. 좀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성북구 얘기는 좀 상대적으로 좀 덜한 것 같은데요. 아유, 네. 예.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하신 말씀 좀 하시죠. 예, 지방정부가 소중한 것은 시민들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민들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정부가 운영되는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 그것이 지방자치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인들의 뜻을 잘 받들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북구에 대해서 뭐 더 보태신 말씀은 없으시고요? 예, 성북구는 역사 문화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 청년의 도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마을 민주주의가 꼽히는 청년의 도시로 거듭 성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배 성북구청장이었습니다.